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시각에서 부동산을 한번 분석해보고자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 정부의 규제가 참 아파트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피스텔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공실률이 적어서 매매와 임대차 모두 활발한 서울의 업무지구 오피스텔은 그 희소성이 더욱더 뛰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값 급등의 여파로 오피스텔이 주택시장의 틈새나 아파트의 대안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 지속될 부동산 규제 여파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테크 매거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러 가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지금 주변 여건들 좀 안 좋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안정적인 마음 가지시고요. 자, 재테크 투자도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지만이 이 투자의 길이 또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 채널 고정하시고 충분히 저희 방송 보신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똑부러진 한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김수연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테크 매거진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부동산 정보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최근의 이슈들부터 한번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부의 정말 이 많은 규제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헤쳐나가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상당히 많은 좀 혼란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럴 때일수록 혼란이라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되지 마시고요. 자, 과연 그러면 좀 선구자적으로 이 투자 고수들이 좀 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저희도 알아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제안을 드리니까 오늘 제가 바로 그러한 강의 내용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규제 정책이 많은데 과연 이 규제 정책의 틈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두 번째는 자, 실제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는 바로 투자 고수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세 번째는 실제 그렇다 그러면 이 추천할 만한 지역이나 상품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자, 요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최근 정부 규제 정책 아시겠지만 이게 최근 일이 아닙니다. 이 과거 저희 나라, 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 바로 부동산 정책 패턴이 있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규제 정치를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완화, 박근혜 정부 때 완화, 그리고 현 정부 때 지금 규제인데 자, 과연 규제 정책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은 세금과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지금 좀 혼란이 오고 있는 부분은 있다. 자, 그렇지만 요번이 이제 지금 4월 15일 날 또 총선이 있습니다. 자, 이 총선을 또 겨냥한 최근 정부 이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자, 부동산 과연 규제로 갈 것이냐 또 약간이지만 또 풀어줄 거냐.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최근에 대통령이 정부에서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계속 규제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의지를 가는데 자, 결론은 보유와 거래에 대한 이 세금 강화를 기준으로 가실 거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기간이나 이제 실거주 쪽을 더 강화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나가 이제 도마에 오른 것이 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이미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거래 허가제라는 거를
지금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과연 이런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규제가 상당히 좀 더 엄격화될 거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규제로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급 확대인데, 과연 부동산의 가격을 줄여주는 공급 확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이런 규제 방향은 분명히 결국은 정책 방향은 규제라는 거 분명히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재테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고수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의 원칙 딱 한 4가지만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자, 부동산의 일단 편견. 자, 대부분 우리가 주택을 투자를 하고 주택에 거주를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거주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가 투자인데, 그러면 1순위냐 2순위냐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과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사긴 사더라도 내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주 만족도로 가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매수를 해놓으신 부동산 중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는 상승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하거나 그대로 조정을 받는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이 편견, 거주냐 투자냐라는 걸 분명히 좀 방향을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아무리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 해도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이 기간들은요, 특히 경기 변동론에 보면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10년 주기설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5년 주기설을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하나는 급등기,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급등기에 꼭 규제 정책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신다 그러면 급등기는 무조건 가격 상승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때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투자에서 이익은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정책을 할 때 투자의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반증적인 개념 꼭 이해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이게 반드시 우리가 수익 기준으로 보면 재테크가 맞습니다만, 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 규제 정책에 세금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의 세테크를 혼용해서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통 부동산 세금 하면요, 투자하실 때 그냥 사놓으면 돈 된지 아주 돈 된다라는 가벼운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전체적인 자산관리 차원에서 투자할 때부터 세금 절세는 어떻게 할 건지 플랜을 짜고 투자를 하라는 거 반드시 얘기를 드리니까 양도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마지막은 포트폴리오. 이 가능하시면 부동산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가치부동산, 복합부동산 반드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꼭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하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자, 선택. 특히나 선택 지역인데, 자, 제가 지금 서울권을 진을 보여드리는데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항상 인구가 증가되느냐 아니면 인구가 빠지느냐.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는 쪽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인구가 왜 늘어날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정책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는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 호재는요, 오늘만 고정이 되고 내일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요, 결국은 저는 이거를 정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정보가 매일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이 민감도를 늦추지 마시고 계속 챙기라는 얘기 드리고요. 가능하시다면 지역은 바로 이 2가지 항목을 보신다 그러면 당분간은 서울권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상품을 놓고 봤을 때 한 3가지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주택, 두 번째가 토지, 세 번째가 상업용인데, 자, 최근에 워낙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과연 주택을 사가지고 뭐 돈을 벌어도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저것 또 손발이 묶이는 분들, 특히 자금, 대출해서 묶이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택 투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산 투자 컨셉은 토지와 상업용인데, 토지도 상당히 검토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시면 좀 상업용 쪽도 조금은 좀 분산해서 보시라는 얘기 드리면서, 자,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사양에서 상향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바로 이 토지의 용도 상향에 대한 얘기를 좀 꼭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부동산의 상품으로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투자하실 때 보면 가격을 보시는데 가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렴한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거 대비 향후 미래에 내가 매도할 시기에 얼마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바로 이 가치 있는 부동산을 좀 보시라는 바로 이런 상품 선택 기준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최근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호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고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 원칙은요. 호황보다는 불황에 강한 부동산을 상품을 선정하는 게 더 포커스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과거 부동산에 얽매여 있는 분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유행을 탄다고 해서 이 트렌드에 있는 부동산, 그래서 요즘 말하는 역세권이 결국은 트렌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역세권 위주의 부동산 상품 선정 기준으로 꼭 좀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본인이 위주하는 부동산보다는요, 요즘 정보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정책과 최근에 정보가 반영된 부동산 상품으로 좀 선정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요즘 이런 혼란기에서도 성공적인 재테크 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거주용일 수도 있고요. 뭐 투자 목적일 수도 있는데 거주용이더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높으면은 더욱더 기분이 좀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 부동산의 흐름들과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세미나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설명 한번 드릴게요. 2020년 반드시 따라해야 할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2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02-3153-2594번으로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강의도 아주 잘 들어봤고요. 세미나 자리도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익형과 수익형 투자를 동시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한번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프닝 때도 저희가 좀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만 최근 규제 때문에 이 오피스텔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수현 캐스터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텔로 사람들의 실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1인 가구 같은 이런 젊은 층들의 실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피스텔로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고 또 이 금액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네, 오피스텔은 지난해 총 55,741호 증가했습니다. 신규 등록 증가분 145,635호 가운데 오피스텔이 38.3%를 차지했는데요. 2019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10호 가운데 4호는 오피스텔인 셈입니다. 네, 이 전체 38.3%면 정말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매매가 오름세가 5개월째 상승세라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이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일부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가시화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자, 이 오피스텔의 상승세 12.16 대책의 반사이익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중심가 오피스텔은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넘치는 반면에 시내에서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인기가 덜한데요. 반대로 당연한 말이지만 입지가 좋은 서울 내 업무시설과 배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오피스텔은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팩트체크와 양극화 현상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오피스텔 알짜 지역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동대문구의 장안동입니다. 동대문구는 강북의 3대장인 마용성, 마포, 용상, 성동을 제치고 2018년 강북 아파트값 상승 무려 1위를 달성했는데요. 청량리 일대 정비 사업과 이 교통망 확충이 동대문구 아파트값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마용성, 그 대단한 마용성을 이겼다니 얼마나 굉장할까 싶습니다. 자, 2018년의 근데 이야기거든요. 최근의 이야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현재 2020년 동대문구 공시지가도 7.53% 상승했는데요. 특히 장안동은 8.69%로 이 서울 평균 상승률과 구 평균 상승률을 모두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한 지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 지금 어디 지역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최근 1, 2인 가구가 급증하며 주거 문화의 변모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20, 30대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도심 소형주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임혜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 동남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5호선 장안평역입니다. 제가 오늘 풍부한 배우 임대 수요를 자랑하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소개시켜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탁월한 업무 접근성과 인근에 밀집된 대학교들로 인해서 풍부한 1, 2인 배우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이곳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동부서울의 중심 도시이자 고품격 주거타운으로 변신 중인 동대문구 장안동은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해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인데요. 인근에는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서울시립대 등 다수의 대학교가 포진해 있어 풍부한 학생 수요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안동은 주변에 위치한 10개 대학을 비롯해 자동차 관련 마니어 업체 등 10만여 명의 배우 수요를 품고 있는데요. 풍부한 임대 수요로 인해 공실 우려가 적은 지역입니다. 소형주택의 인기를 실감하고자 장안동 인근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봤는데요. 먼저 관계자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장안동의 입지가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동대문구 장안동의 입지는 얼마나 좋은가요? 네, 장안평역 반경 4km 내에 8개의 대학이 있고 인근 자동차 매매단지의 현대화 사업으로 자동차 유통의 메카로 업그레이드되며 풍부한 임대 수요와 각종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통도 편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장안동의 교통 편리성은 어떠한가요? 네, 동대문구는 동부 서울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강남, 강북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2인 가구의 마음을 훔친 소형주택,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소형주택 매력에 빠져보겠습니다. 요즘 소형주택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1, 2인 가구를 매혹시켰는데요. 원룸이지만 복층을 활용한 넓은 공간과 별도의 드레스룸으로 나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고품격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간단한 집만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손가락 하나로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IoT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소형주택은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면서도 보다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았습니다. 장안동 오피스텔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존에는 3, 4인 가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1, 2인 가구가 많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IoT 연동과 내외부 편리한 옵션으로 실수요자분들의 편의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로 주목하시면 좋을까요? 네,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직장인들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대학생 등 1, 2인 가구분들과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신 모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안동의 경우 교통, 수요, 생활 등 오피스텔이 갖춰야 할 좋은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장안동 오피스텔은 슬리퍼와 편한 차림으로 인근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의 다양한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
이곳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최근 장안동 일대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안동 일대의 투자 가치는 어떤가요? 서울 1, 2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넘어섬에 따라 소형 오피스텔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1인 가구는 36.5%로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아 장안동의 투자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호재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장안동 일대의 개발 호재도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올려줄 주변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장안평역 주변을 자동차 산업 메카로 만들어 동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 2021년 착공 예정인 청량리역 GTX-C 노선과 22년 착공 예정인 명목선, 경전철 등 교통유재도 뛰어난데요. 이렇듯 장안동의 미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미니멀리즘 생활 패턴으로 소형 복층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 30대 1인 가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직주 근접 부동산을 찾고 계셨다면 사주팔다 교통 중심지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이곳 장안동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임혜정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임대 수요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장안동이거든요. 자, 장안동 오피스텔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바로 만나볼까요? 네, 다양한 뉴타운 개발과 청량리역 개발 호재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는 그중 저평가 지역인 장안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솔루션 픽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최근 동대문의 기세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동대문은 기억 속에서 잠시 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리 개발로 인해 지역 가치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고 특히 장안동 일대는 정동 답심 뒤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한 장안동의 명소였던 중고차 매매 단지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안동 주변으로는 서울 시립대, 한양대 등 대학생 임대 수요와 강남, 여의도, 마포 등 직주 근접 입지로 직장인 임대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 장안동에서 만나볼 추천 유형은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위치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도보 약 1분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와 풀옵션 역세권 오피스텔의 만남,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지역은요, 동대문구 장안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이 마용성을 이길 정도의 지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과연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런지 한번 입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추천드릴 이 분양 상품, 이 동대문구 장안동입니다. 자, 이 동대문구 하면 좀 그래도 강북 쪽에 위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저평가, 저개발되어 있는 지역으로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하고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장안평역, 바로 이게 5호선입니다.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와 정책의 호재,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치 있는 입지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 자체 바로 인접해서 또 현재 자동차 매매 단지가 또 인접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인구, 특히나 업무직으로서의 인구가 좀 많은 곳인데 좀 반경의 좀 주변을 좀 살펴보면 가까이에 또 이런 공원 하나 있고요. 또 옆에 중랑천, 또 동부간선도로, 그러면서도 이쪽에 또 이제 주택 개발지구가 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아까 제가 저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점 고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입지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한 반경 한 2km에서 3km 정도로 조금 확장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주변 자체의 상권지, 인구가 지금 만들어지는 상권지로 보면 자, 장안동 상권이 있고 왕십리역 상권이 있고 동대문 상권이 있고
청량리역 또 KTX 들어오는 청량리 상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권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주변에 지금 현재 이쪽 동네, 이 바로 반경 한 3km 이내에서도요, 이제 명문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양대, 한양여대, 시립대, 세종대, 건국대 같은 학교들이 또 학교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충분한 임대 수요가 좀 풍부한 곳인데, 자, 최근에 이 동대문구 쪽에 이게 이 인구 분포를 좀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20대에서 40대 비중이 거의 50%를 인구 비중을 차지할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입지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 그러면서도 고개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있는 입지라는 점 강조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장한평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미래 가치도 강조해 주셨거든요. 미래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강조를 좀 해주셨을까요? 네. 자, 일단은 이 지역은 이제 서울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자, 플랜을 서울시에서 내놓은 플랜이 2030 서울 플랜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도시계획 물론 지금 화면에 조금 좀 흐릿하게 나와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보이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동대문 안에서도 특히 지금 장안평 쪽 위치로 놓고 보면, 자, 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경우는 바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더욱 부각이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바로 그 안에서도 그 장안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가지입니다. 도시재생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시키는 하나, 두 번째는 자동차 유통산업 쪽을, 그래서 현재도 매매 단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좀 나오고요. 바로 이 동부권 안에서도 이 중랑천을 끼고 있고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자, 이쪽 부분을 바로 우리가 이제 유휴지 개발이라 그래서 공원화시키고 또 시민공원화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쾌적성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호재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장안평역 주변 일대를요, 첫 번째가 중고차 매매단지 재개발로 해서 이 충분히 인구뿐만 아니라 개발을 더 시켜서 부동산의 가치를 더 올리는 게 첫 번째 호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가 이제 중랑물 재생센터인데 바로 이 부분을 100% 공원화를 시켜서 녹지 공간, 바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중랑천이거든요. 한강에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중랑천 쪽을 전부 다 바로 공원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게 된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장안평 쪽 역 기준으로 보면 산업지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변 자체에 지구 단위로 해서 상권화시키는 상권 개발. 두 번째는 바로 이 장안 지역과 바로 전농 답심리 또 청량리 또 이문회경 전부 또 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재개발 구역까지도 상당히 포진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생활권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바로 호재는요, 바로 이 교통 호재입니다. 현재도요 5호선, 바로 5호선의 초역세권, 장안평역이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이 면목선 경전철이 바로 이 장안평, 장안동을 경유를 하다 보니까 이 충분한 향후 미래 가치가 더 발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동부 간선도로를 이제 지화하는 작업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만큼 이 장안평이라고 하는 동네의 개발 호재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부동산 가치가 상승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의 관점들 아마 새로운 시각으로 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죠. 이 호재들이 보니까 교통 호재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좀 깨끗하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입지는 물론 미래 가치도 굉장히 우수한 장안동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세와 투자 전략 한번 만나볼게요.
네. 자, 오늘 소개하는 이 바로 추천 상품은 오피스텔입니다. 자, 한 호실 기준으로 현재 매매 시세가, 분양가 시세가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자, 근데 이게 오피스텔은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이제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부가세가 빠지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부가세만큼은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현재 임대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고려를 하면 이 전세의 경우라 그러면 약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약 한 80에서 한 90만 원까지가 가능한 현재 시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 돈, 실투자 금액으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니까 약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으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오히려 나는 월세, 임대 수익을 좀 창출하시겠다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요. 대출이 60% 나오는데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라는 얘기는 내 돈에 큰 부담 없이 좀 더 타인 자본을 쓸 수 있는 바로 1억 6,200만 원까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유자금 좀 없으신 분들도요, 충분히 9,800만 원에서 한 1억 8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한 80에서 한 90만 원대의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연금형과 같은 그러한 오피스텔 상품이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동의 투자 전략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께서 장안동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주저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많은 내용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